네, 안녕하십니까. 퀀터스 이재민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퀀트 클래스 촬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바빠서 요즘에 제가 좀 VIP도 좀 모시고, 그리고 그 퀀트 한급반 촬영하느라 바빠서 좀 영상이 뜸해진 점 죄송하고요. 자, 오늘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저희 퀀터스 하면은 그 소형 투자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저희가 사실 통계로 보더라도 그 퀀터스에서 전략을 직접 만드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이 이 소형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이 소형주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퀀터스 대표자가 직접 설명을 하는 시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면요. 많은 분들이 사실 이거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어요. 이미 그 대표님 혹시 소형주 어떻게 투자하시나요? 라고 하는 건 말이죠. 특히나 이런 줄 많이 하십니다. 특히나 이런 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소형주 투자하는 건 좋은데 그 중에서 어떤 팩터 조합이 가장 최고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표님 요즘 소형주 콘트가 좀 안 좋죠? 너무 안 좋은데 왜 이런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줄 많이 하세요. 소형주 이제는 죽은 거냐?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본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태생적으로 좀 학자 스타일입니다. 제가 지금 교수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좀 강의 스타일로 좀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릴 때 항상 좀 학자 스타일로 답변을 드리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 의견보다 신빙성이 있는 게 논문 아니겠습니까? 논문. 그죠? 논문이라고 하는 건 사실 학계에서 이미 이미 신빙성을 좀 얻은 자료들이겠죠?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팩터 투자라고 부르는 거의 근본은 이 AQR이라는 헤지펀드를 생각을 해요. 얘가 퀀트 헤지펀드인데 되게 유명한 헤지펀드입니다. 여기가 되게 투자도 잘하고요. 그리고 팩터 투자에 대해서는 많은 논문도 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팩터 투자에 대해서 쓴 논문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아래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 보시면 Understanding Style Premia 라고 한 논문이 있고 이게 사실 퀀터스가 구사하는 팩터 전략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일 투자라고 부르는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집대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Size Matter, If You Control Junk라는 페이퍼가 있습니다. 이 페이퍼 같은 경우는 사실 이 AQR가 어떻게 소형주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적어놓은 페이퍼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페이퍼를 보면 답이 있겠죠. 어떤 게 소형주 투자에서 최적의 조합인지, 그리고 우리는 언제 소형주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과연 소형주 투자는 죽은 것인지 이거에 대한 답변이 여기에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소형주 투자가 왜 효과적인가부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소형주가 CAGR 높고 뭐 연봉리 수익률 높고 수익률 좋고 다 알겠는데 그럼 대체 왜 소형주 투자가 대형주 투자보다 효과적일까? 혹시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분들이 계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퀀트라고 하는 거는 경제학과 데이터 과학의 조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경제학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어떻게 보면은 그 논리적 근거가 없으면 좀 이게 강건한 전략이 아니다. 그리고 건강한 전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 퀀트 투자가 동작하는 이 경제학적 원리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이 소형주 투자가 왜 잘 동작하느냐 라고 하는 거를 논문들을 찾아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생각보다 이유가 되게 많아요. 사실 그 이유를 다 얘기하려면 영상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니까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내용 궁금하시면 제가 이따가 그 어디로 오시면 되는지 별도로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대체 소형주가 왜 동작하느냐? 제가 아주 쉬운 이유 하나 말씀드릴게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적어드렸죠? 상대적으로 더 적은 유동성 공급만으로 주가 상승 여력이 크다. 라고 적어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주식이 있어요. 그 기업의 주식이 100% 오르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가가 두 배 뛰는 거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 기업의 시가총액이 두 배가 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업체의 시가총액만큼 자금이 그 기업에 투자가 되면은 그 기업의 주가가 100배 오릅니다. 결국에 시총이 올라야지 주가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이 시총이 올라간다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그 시가총액이 진짜 늘어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두 배가 되려면 시총이 두 배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는 그러면 100% 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만큼의 금액이 필요할 겁니다. 그럼 그게 얼마냐? 했을 때 그거는 약 300조에서 400조 원 사이예요. 지금 삼전의 시가총액이 그 정도 선에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럼 이 말은 삼전이 100% 뛰려면 우리 증시에 300조에서 400조 사이에 돈이 들어와야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카운트 못해보겠지만 아마 우리나라 GDP 정도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란 말이죠. 그런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야지 삼전은 100%가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시가총액 300억짜리 어떤 소형주가 있다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얘는 두 배가 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두 배가 되려면 여기서 정확히 300억만 들어오면 가격이 두 배가 됩니다. 그죠? 당연한 논리죠. 그러면 300억이 투자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300조에서 400억 투자가 쉽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가 더 좋을까요? 당연히 300억이 들어올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상대적으로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형주의 수익률이 대형주보다 좋을 수밖에 없다.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물리학 법칙 같은 겁니다. 물리학 법칙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형주가 그렇게 파워풀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그런 말씀드렸고, 이어서, 자, 그러면 소형주는 언제 효과적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진행하는 퀀터스 환급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각 팩터의 각 국면을 설명을 하면서 각 경제가 아니 각 팩터가 언제 어느 경제 국면에서 좋은지 다 설명해 드리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소형주는 어떻게 설명드리느냐 여기 제가 적어놨죠. 빨간색 글씨로. 소형주는 언제 되냐 소형주는 일반적으로 경기 초회복기일 때 그리고 유동성 국면일 때 좋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려요. 당연한 논리인 게 기본적으로 유동성에 되게 민감한 애거든요. 즉 시중에 돈이 많으면 소형주는 약간의 유동성 공급만으로도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풀릴 때 좋아요. 그리고 특히나 시장에 돈이 풀리잖아요. 그럼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말 그대로 그 어떤 거라도 쉽게 투자하기 때문에 소형주가 상대적으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소형주 투자하기 좋은 시기가 언제냐? 경기가 초회복기 국면에 들어가고 그리고 만약 시장에서 돈이 풀려요. 즉 금리가 낮고 정부가 돈을 풉니다. 그런 상황일 때 좋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일 때 기본적으로 소형주들은 그 경기 전망이 밝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유동성이 많아졌기 때문에 더 높은 성장 기대감과 함께 크게 반등하는 게 일반적으로 소형주가 잘 나가는 국면이에요. 자, 여기까지 듣게 되면 이제 우리가 소형주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소형주가 왜 동작하고, 그리고 소형주가 어느 국면에 좋은지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좀만 더 따라가 보십시오. 우리가 퀀터스에 들어가서 그 소형주 하위 20%를 고르고요. 그리고 팩터를 섞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아래와 같은 백테스트 결과를 보시게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콘터스에 와서요. 저희가 한국 주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런 기본 필터들 있죠? 이런 기본 필터들을 저희가 이렇게 클릭을 하고 그리고 여기 팩터 설정에 와서 정말 단순하게 저희가 시가총액 하나만 딱 고른다. 이러면 정말 저희가 소형주 하나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소형주에만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전략을 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1,000만 원을 투자한다 가정을 하고 여기에서 거래 수수료는 0.15% 든다 가정을 하고 월별로 리밸런스 한다 가정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20종목 그냥 투자한다 라고 가정했을 때 백테스트를 돌려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략 이런 결과가 주어지게 돼요. 자, 이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그 어떤 팩터를 쓰시더라도 사실 이런 결과를 보시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CAGR이나 MDD 이런 것들은 약간 달라질 수 있거든요. 뭐 MDD나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는데 근데 여기는 이 그래프 있죠. 이 그래프의 모양이 사실 되게 비슷해집니다. 비슷해져요. 무슨 말이냐면은 소형주는 보통 언제 좋으냐? 소형주는 보통 여기 2000년대 초반 있죠. 이때부터 쭉 좋고, 그죠?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 이때 엄청 좋고요. 그리고 이 최근 있죠. 최근에 엄청 안 좋아요. 이 트렌드가 계속해서 발견이 된다.
예외는 종목수를 너무 작게 하거나 예를 들어서 한 종목 투자한다는 거. 사실 그거는 팩터 투자라고 볼 수가 없는 게 그냥 이 특정 한 종목의 성과에 좌우되는 과체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제외하고 그리고 마켓 타이밍을 넣어서 뭔가 액티브하게 트레이딩을 한다. 라고 하는 걸 제외하면은 이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자, 일관된 트렌드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2000년대 초반의 수익률이 엄청 좋고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부터 수익률이 좋아요. 그리고 또 공통점이 뭐냐? 2022년도부터 수익률이 엄청 안 좋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팩터를 섞으시더라도 아마 비슷한 결과를 보시게 될 거예요.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2000년 초반 재밌고 2020년 코로나 때 재밌고 그리고 2022년부터 수익률이 안 좋은 결과를 여러분은 보시게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건가가 중요하겠죠? 자, 왜 그러냐? 제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게 있어요. 뭘 설명드렸었느냐? 우리가 소형주는 언제 좋다고 했죠? 경기 초회복기, 유동성 국면일 때 좋다고 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금리가 낮고 시장에 돈이 많아요. 정부가 돈을 풀어서. 그러면서 경기가 한번 침체를 겪고 반등하는 시점. 이때 소형주가 정말 최고거든요. 이때는 사람들이 소형주 투자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때는 동시에 스타트업 투자가 화랑을 띠죠.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2000년 초반과 2022년은 어땠느냐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땠죠? 2000년대 초반 어땠습니까? 이때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위기로 인해서 금리를 내렸던 시기였어요. 왜 그랬었냐면 2000년대는 어땠었죠? 우리가 IMF를 겪었었고요. 그리고 카드 대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위기를 두 번 겪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정부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풀었고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2020년 초반 어땠습니까? 이때도 어땠었죠? 이때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기준금리를 엄청 내렸고요. 그리고 정부가 돈을 풀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유동성 공급의 시기가 오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 소형주가 엄청나게 폭등하는 장세가 오는 겁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소형주가 잘 나가는 시기는 항상 이런 공통점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2022년도 이후에 소형주는 일관되게 안 좋죠. 여러분이 어떤 팩터를 쓰시던 간에 아마 대부분 결과가 안 좋을 겁니다 말이죠. 왜 그러느냐? 정확히 앞에 말씀드렸던 거랑 반대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 답은 파월이 그때 금리를 엄청 올렸거든요. 다들 아시죠?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재발을 해서 코로나 것 때문에 어떻게 했죠? 파월이 금리를 엄청 올렸죠. 어떻게 했습니까? 빅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 밟았죠. 그러면서 유동성 공급도 줄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한국도 마찬가지로 따라 올려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한국도 금리를 쫙 올려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시중에 돈이 말라 비틀어지고 있죠, 현재 지금. 그래서 뭐 최근에는 뭐 이제 하나씩 터지기 시작했어요. 홈플러스 터지고 그러기 시작했죠.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즉 무슨 말이죠? 시중에 지금 돈이 없는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단 말이죠. 금리를 쫙 올렸고 그게 지금 유지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시중에 돈이 말라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경기가 침체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유동성이 중요한 소형주한테 지금 유동성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소형주가 오르길 기대한다? 사실 이거는 그렇게까지 합리적인 생각은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소형주는 언제 투자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정확히 이때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금리가 내려가고요.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려는 기미가 보일 때, 즉 경기가 침체를 겪고 초회복기로 진입하려고 할 때만 소형주는 빛을 볼 수가 있어요. 합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닌 것 같다고요? 아닌 것 같다 생각하시면 사실상 이제 소형주라고 하는 것이 왜 동작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죠? 당연한 거예요. 이건 물리학 법칙과 비슷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온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판단했을 때 지금 향후 1년 내로 하는 금리를 쫙 내릴 것 같고 돈도 풀 것 같아. 하면은 그때 소형주 투자하는 게 맞죠. 근데 2022년도 같은 장세에서는 파월이 금리를 쫙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금리를 더 올리는데 심지어. 근데 그때 소형주를 들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 했을 때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참고로 이때 소형주 비중을 확 줄였습니다. 엄청나게 줄였어요. 소형주는 거의 그냥 없애버렸고 포트폴리오에서 다른 팩터들 쳤어요. 다른 팩터들. 무슨 가치 팩터, 모멘텀 팩터, 퀄리티 팩터에 해당하는 주식들을 좀 채웠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했고 그 성과는 나름대로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사실상 우리가 퀀트라고 하는 거를 생각했을 때 데이터만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소형주가 그냥 단순히 과거 수익률이 좋았으니까 미래에도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투자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퀀터스의 백테스트 결과지를 보시면 백테스트 결과지에 이런 내용이 있죠. 그죠? 설계한 전략이 경제학적으로 봤었을 때도 향후에 비슷한 수익을 낼 것인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퀀트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경제학과 데이터 과학의 융합이지 데이터 과학만 아닙니다. 그럴 거면 데이터 과학이라고 저희가 불렀겠죠. 근데 퀀트는 경제학과 데이터 과학의 융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팩터에는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내용들을 제가 그 저희 환급반에서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소형주에만 모든 투자를 몰빵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언제나 경제가 초회복기 시기일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것과 같다고 보고 그 답은 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형주도 투자를 해야 될 때라는 게 있는 법인 거고, 그죠? 그렇게 투자를 해야지 우리가 소형주로 돈을 벌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라고 항상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분산 투자라 말씀드리고 그리고 분산 전략을 구사해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분산 투자에는 자산군에 대한 분산도 포함되지만 전략도 분산하는 게 포함돼요. 우리가 퀀트 전략도 여러 개의 전략이 있죠. 저희 프라임만 보더라도 프라임에 여러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물어봅니다. 대표님, 어떤 프라임 투자하는 게 베스트입니까? 말씀드립니다. 분산하시라고. 전략까지도. 그렇게 해야지만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돈 버는 전략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강건한 전략을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저도 그 심리를 이해를 합니다. 소형주가 백테스트 결과가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돈 벌고 싶은 심리 이해하죠. 근데 그것도 때가 있습니다.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소형주에만 몰빵해서 모든 걸 다 하시는 건 저는 헌터스 대표로서 진짜 진지하게 말리고 싶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합리적인 수익률을 추구하시는 것을 항상 저는 좀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소형주 투자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그리고 소형주 투자를 언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 퀀트에 대해서 다뤄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튜브에 계속 이렇게 내용들을 올리고 있는데 사실 유튜브에 계속 올리는 건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있는 이 환급반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헌터스 오셔가지고 가장 상단에 클릭해 보시면 링크가 있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환급반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여기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좀 이 퀀트에 대해서 좀 딥하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VOD를 준비 중에 있고요. 총 28강의를 준비 중에 있어서 요즘 제가 좀 이걸 찍느라 바쁩니다. 그렇고요. 제가 이제 이 퀀트를 좀 더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웨비나도 준비하고 세미나도 준비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따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안 나면 1년 됐으면 강의로는 돌려드리는 이런 혜택을 제가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꼭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최근에 VIP 서비스를 론칭을 했죠. 여기에는 제가 퀀터스에 직접 구현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직접 쓰고 있는 전략들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같이 좀 공유해드리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두 개 이벤트 모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자,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